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처에서 근무하는 박기정 차장입니다. 좀 마이크 체질인데 마이크를 안 드셔가지고. 마이크는 저기 온라인으로 네. 듣는 사람들 마이크. 그 공사가 그 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GCF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 기후기금 개요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공사가 수행한 케냐 GCF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에 GCF 자금으로 활용해서 추진할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CF는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범은 선진국들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는 거는 개발도상국들이거든요. 그 선진국들이 좀 미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선진국들이 제공한 자금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 펀드를 조성을 한 게 이제 GCF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 그 사무국이 있고요, 송도에. GCF 운영 구조인데요. 복잡해 보이는데 이 빨간색 테두리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GCF 이사회가 있는데 개도국 12개국, 선진국 12개국 해서 매년 그 사업 승인이라든가 하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그 이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GCF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인천 송도에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GCF 내부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에 인증기구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짧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인증기구는 GCF 사업 제안서 준비 및 그 운영, 일련의 사업 수행 과정을 담당하는 기관이 인증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기구는 인증기구 감독하에 GCF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인데 공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기구라고 있는데요. 각 국가의 GCF 협력 주관기관으로 그 의사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NDA라는 그 국가지정기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재부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기관 이렇게 있습니다. 인증기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업 신청서 준비, 사업 이행, 단계별 사업 관리 등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수행하는 기구고요. 수원국 정부의 소요를 바탕으로 사무국에게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그 자금을 지원받아서 실행기구의 사업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이 인증기구가 되려면 GC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금융중개 요건이라는 거는 자체 자금 뭐 투자라든가 회사 그 기관 내부의 시스템 같은 거를 심사를 받아야지만 GCF 인증기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유일하게 산업은행이 현재 인증기구로 돼 있고 월드뱅크라든가 아시아개발은행 등이 지금 인증기구로 되어 있는데 아까 유상호 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GCF 인증기구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개도국이 정말 농업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공사가 주도를 해서 정말 필요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 공사가 지금 인증기구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랑 그 GCF 사업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케냐 GCF 사업인데요. 이게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케냐 아띠강 지역 물환경 관리 사업인데요. 케냐란 나라를 먼저 보시면 아프리카 중앙의 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도는 나이로비고요. 이 옆에 보시면 엄청나게 큰 호수가 보이는데요. 이게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북쪽으로 뻗은 지류가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게 백나일이고 이게 청나일강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이집트로 나가는데 여기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에티오피아에서 지금 청나일강 상류에 대규모 댐을 짓고 있어서 거의 완공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하류부 이 나라들이 이제 물 부족해가지고 좀 국제적인 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나일강.
이 빅토리아웃에서 동쪽으로 발원을 해서 나이로비를 거쳐서 인도양인가요? 인도양으로 나가는 요 강이 아띠강입니다. 이 사업 대상 하천이 이 아띠강입니다. 그 아띠강, 그 케냐는 전체 한 6개 유역으로 나뉘는데 아띠강 유역이 케냐의 가장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아띠강 유역 내 주요 면적은 한 5만 8천 제곱킬로미터 되고요. 주요 도시가 수도인 나이로비가 여기 상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인도양의 해안 그 항구 도시 문바사라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아띠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물 부족이 좀 심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수자원 이제 관리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케냐 정부에서 이 GCF 펀드를 지원을 받아서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정보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저장 시설 등을 그 개선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케냐를 방문했을 때 케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네마는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청인데요. 네마가 GCF 인증 기구입니다. 케냐에. 또 저희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했냐면 이렇게 컨셉 노트 수준의 제안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GCF 사무국에 제출을 했더니 엄청난 코멘트와 그 보완 사항을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케냐 정부는 더 이상 우리 역량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좀 도와달라. 그래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이 네마의 사업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는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이펙 기후센터에 계신 우리 이수경 박사님이 같이 하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당시에 기후변화 대응도 있었는데 해외사업처를 설득해서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에이펙 기후센터에서 제안서 작성을 해주셨고 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랑 환경사회 영향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 노트 수준의 제안서를 이렇게 정식 펀딩 프로포절로 만들었습니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단이 케냐를 갔는데 먼저 이해관계자 미팅을 했습니다. 수자원부, 뭐 환경청, 기상청, 그다음에 자문을 하고 있는 나이로비 대학의 교수님도 만나고 왔고요. 그다음에 관련 법들이라든가 마스터 플랜의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APCC에서 작성하신 제안서 표지고요. 공사에서 이런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타당성 조사 보고서 목차를 좀 설명드리면 케냐의 기후 위험 요소를 좀 분석을 했고요. 관련 법들이라든가 정책을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수자원 그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저희가 업그레이드 해줄 것인지 제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저장 시설에 대해서 개선 방법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경제성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먼저 케냐의 기후 위험을 요소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2100년에 3도 정도 평균 기온이 올라갈 거로 분석이 됐고요. 평균 강수량은 2100년에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 케냐의 국가 수자원 마스터 플랜을 봤더니 2030년에 수자원 그 이용 가능량은 10년에도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물 수요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물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후 분석을 통해서 취약성 평가를 했는데 취약성 평가는 이런 홍수 위험 통합 지수, 가뭄 통합 위험 지수를 가지고 취약성 평가를 이렇게 했는데요. 취약성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이런 이제 지표들을 선정을 하는 건데 지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케냐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저희가 케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이렇게 지표를 선정해서 통합 위험 지수 평가를 실시를 했더니 그 홍수 위험 지수는 과거 30년 대비 2011년에 30년의 그 위험 지수는 이렇게 변화하는 걸 봤고요.
가뭄 위험 지수도 이렇게 변화하는 것 분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냐의 관련 이제 정책이라든가 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이제 마스터 플랜도 좀 살펴봤고요. 그 해당에 어떤 그 내용들이 관련돼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그 국가 수자원 그 관리 전략을 봤더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뭐 이 수질 관리 시스템도 좀 향상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저희가 하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역 관리 전략이라고 있는데 여기 사항도 좀 저희가 그 보고서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이해관계자 협의도 하고 그 각종 자료 법률도 살펴보고 기후 변화 분석도 해서 이 아띠강이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전체 유역에 다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인구 밀도랑 피해 현황, 예산 등을 감안해서 상류 4개 카운티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4개 니안가루와 나이로비, 키암보, 마차코스 카운티에 대해서 수자원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을 봤더니 지표 관리, 지표 그 관측소, 지표수 관측소, 지하수 관측소, 방호 관측소가 4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8개소를 개선해 주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현장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이제 자동 그 계측이 좀 부실하고 그다음에 자료 전송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사정도 좀 안 좋았던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표수 관리 관측소가 이렇게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요거는 이제 우리 타겟 에어리어에 있는 그 지표수 관측소고요. 그다음 요거는 그 텔레 모니터링 포인트입니다. 무선으로 전송하는 관측소인데 아띠강 유역엔 총 4개소가 있는데 우리 대상 지역에는 2개소가 있어서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낙후되는 상황이고요. 그 자료 전송도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목측하는 관측소인데 이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지표수 관측소에 대해서 이제 위치라든가 어떤 통신 상태, 전력 상태에 대해서 적절한 기술을 제안을 했고요. 그 지하수 관측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는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현장을 가서 조사를 지하수 관측소에 조사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우리가 기술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호 관측소 위치고요. 강호 관측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유출 개수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케냐 정부의 이제 최종 이제 목적은 WRIS를 구축하는 건데 이게 수자원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근데 현재 케냐에서 운영하는 마이크 인포 시스템은 그냥 단순히 자료만 3시간 간격으로 축적되고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컨셉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료 수집부터 분석해서 어떻게 전송할 것인지 컨셉을 제안을 했고 자료 관리는 어떤 누락된 데이터라든가 좀 튀는 데이터들을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제안을 했고요. 실시간 분석은 이제 웹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다 공사가 갖고 있는 로리스라든가 우리 그 제상황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네마가 이제 인증기구인데 이 사업에 관련된 조직이 네마가 있고 이제 수자원청, 케냐 기상청, 나이로비 대학, 그다음에 각 지역 카운티 정부, 지역 정부가 있는데 단계로 나눠서 이거 역량 강화를 레벨을 나눴습니다. 국가기관, 환경청, 뭐 기상청 이렇게 나누고 지역 정부, 그다음에 이 WRUA는 그 각 정부, 지역 정부의 물 이용자 협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벨을 나눠서 맞춤형 그 역량 강화를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각 그 레벨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수준을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과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 조사를 했고,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다음에 또 이 기관들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필요한 역량 강화가 어떤 것들이냐라는 걸 수요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뭐 홍수 가뭄 저감이 되겠고, 그다음에 물 공급받는데 비용이 좀 감소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간접적인 효과는 소인성 질병이 좀 감소될 거고, 농가 소득이 이제 증가될 거로 예상됩니다. 원래는 올해 이 사업이 그 승인 예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내년 이사회에서 이제 본 사업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본 사업에 우리 공사를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GCF 자금으로 공사가 좀 추진해보고자 하는 사업들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NCICD 사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북부의 해안에 방주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배승준 교수님도 다녀오셨던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공사가 한국 기술자들하고 여러분이 포이카의 재원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열심히 이제 이걸 만들고 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신데요. 8월 달에 다시 나가서 마무리를 지으실 겁니다. 그래서 90억 정도 포이카 지원을 자금 지원 받아서 이런 홍수 방지 대책이라든가 재원 조달 방안 같은 거를 마련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북부 자카르타 해안선이 이렇게 기존 해안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외해에다가 21km 정도의 방조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새만금 방조제가 33km인데요. 그거보다 약간 짧은 방조제인데 중간중간 이렇게 교량을 5개소를 설치를 해서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당연히 이제 만들어서 이 교통 문제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냐? 자카르타 북부가 옛날부터 홍수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강우량 증가라든가 배수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서 홍수가 발생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홍수가 바닷물이 거꾸로 원류하는 홍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하고 지반 침하 때문에 홍수가 이제 바닷물이 오히려 역류하는 그런 홍수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지반 침하 사유도 봤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이 심화되니까 너도 나도 막 지하수를 막 파서 그 지반이 침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7년에 동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2007년에 이게 이제 바닷물이 비도 안 오는데 역류해가지고 침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침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침수가 돼가지고 2m 정도의 이게 뚝을 쌓았어요. 쌓았는데 10년 후에 이 뚝을 넘어서 또 바닷물이 역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위치인데. 그러니까 이만큼 또 지반 침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지반 침하가 얼마나 되나 분석을 해봤더니 평균 한 7.5에서 13cm 정도 침하가 발생하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여기 해안가 위주로 좀 많이 침하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개방형 방조제로 했을 때 4조 2천억 정도가 되는데 자카르타 지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수도 이전까지 좀 이슈가 돼서 그게 한 40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이 재원 조달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GCF로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페루 사업인데요. 이거는 페루 대사관에서 이제 공문으로 저희가 참여 요청을 받았는데 그 엘니뇨 아실 텐데요. 기후변화와 야기한 에너지 순환 문제로 적도 부근 수온이 증가해서 페루에는 이제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엘니뇨 때문에. 그래서 2017년에 너무 심하게 피해를 봐서 재건청이라는 정부 부처를 설립을 해서 이 홍수 대책을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페루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데 페루가 지금 이렇게 페루인데요. 보시면은 대상 지역이 이 해안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쪽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 상당히 고원지대인데 여기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달 시간이 비가 내렸을 때 엄청나게 짧고 유속이 엄청나게 빠른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단이 그 계획을 봤더니 보시다시피 지금 계곡에 엄청나게 급경사인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에 유속이 빠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스몰댐이라든가 걸리 컨트롤이라고 이거는 이제 침식을 방지하는 구조물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하천 제방 보강 공법도 좀 해놨고 유역 단위로도 최상류의 저수지로 나가서 한번 그 유출을 막고 그 하류부에 비슷하게 이제 이런 걸리 컨트롤 같은 거를 설치하고 마찬가지로 하류 하천에 제방 보강하는 이런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참여를 좀 검토하고 있는데 예, 꺼졌네. 네, 이렇게 저희가 해외 사업을 GCF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